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 승계를 거절한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주택이 매매로 팔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매매를 했으면 이제 양수인이 생기죠. 그 양수인이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임대인한테 그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난 이거 싫다. 기존의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것인지 받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내용인데 이게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 이제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많죠.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 이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매도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집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판례를 잠깐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판례상은 실제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주택이 매매되었대요. 이 경우 이제 임차인이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 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그 임대인한테 그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질의사항이 그런 겁니다. 근데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은 승계 계약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잔금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건이 됐을 경우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입법 취지가 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받지 않기 이제 원하는 경우죠. 지위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납니다.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판례를 잠깐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판례가 나오고요. 이제 맨 아래 요거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이거 잠깐 좀 보시면 물론 요 내용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달라요. 뭐냐면 실제 내용은 1년 계약으로 해서 5,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근데 1년 살고 나서 다시 비슷한 걸로 연장을 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시간이 또 지났어요. 묵시적갱신이 된 겁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한 다음에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만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양수인한테 승계거부하고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하면 이제 임대인은 반환 채무가 있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판례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적극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여기 임차인이 내용을 잠깐 좀 보면 밑에 부분에 좀 이런 내용들이 뭐 이런 거죠. 뭐 5,500만 원으로 하고 뭐 쭉 넘어갔고 여기 소외 이 사람이 그 양수인입니다. 격려를 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 원고가 이제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원고가 이제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가 이 원고한테 그 임대차 관계를 이 사람하고 해결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팔았으니까 이거 새로운 양수인한테 양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죠. 그 사람하고 해결하라 라고 통보를 한 뒤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하니까 이 원고가 500만 원 계약금 미리 받고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피고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이 가압류를 했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 임차인이 가압류를 했다는 행위는 법에서는 이제 양수인에 대한 승계를 받지 않겠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새로운 양수인이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게 이제 주택인데 여러 가지 좀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당하는 임차인들한테 뭐 이제 반환 채무 뭐 특약을 써준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전세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이 원고 임차인한테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고가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하고 이 사건의 주택이 그 상태에서 또 임의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 경매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매도를 했던 임대인한테 자기의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걸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배당 요구를 한 사실로 봤을 때는 이 원고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제 해당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하고 행동했다라고 보는 게 좀 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내용이 좀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 받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양수인한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아까 요건, 뭐 계약기간 만료 전이고, 그 다음에 승계 계약을 원치 않고, 양수인한테 승계 계약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매매 잔금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서 그렇게 반환을 받는 게 맞다.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혹시 또,
이게 이제 옛날 이게 2001년도 선고 판결이에요. 근데 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판례는 지금 이 판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도 판결이 나오면 지금 판결로 많이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